안녕하세요 옳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셨을 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음료 한 잔을 주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넘기나요?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들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마트 가셔도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쉬워졌죠? 콜롬비아 수프리모, 과테말라 SHB, 케냐 AA. 저희 소비자분들도 진짜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AA 없어요? 케냐 AA 없어요? 이 스페셜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먼저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커피 이름이 적혀져 있을 때 제일 앞쪽에는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의 이름이 적혀져 있게 되어져요. 다 아시죠?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등등등등. 그러면 뭐 수프리모, AA, SHB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예전에 이제 커피 등급을 나눴을 때 그 등급을 조금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 가면 이거 잘 적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스페셜티 커피는 이미 고품질의 커피이고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하지만 마트에서 만나는 커피들이라든지 일반 커머셜 커피에서는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이 등급은 커피 스크린 사이즈라고 해서 생두 크기, 그리고 얼마나 높은 해발 고도에서 재배가 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이 등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콜롬비아 수프리모라고 하면은 스크린 사이즈로 등급을 나눠져 있고, 스크린 사이즈가 가장 큰 친구가 수프리모, 그 다음에 콜롬비아 엑셀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케냐 AA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 사이즈예요. 가장 큰 게 AA, 더 작아지게 되면 AB 이렇게 스크린 사이즈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과테말라 SHB라고 하면 Strictly Hard Bean이라고 해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즐길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지어볼게요.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한다면은 추적 가능한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 이름이 되게 긴 거거든요. 근데 얘는 스페셜티 커피랑은 조금 다르게 이름이 되게 짧아요. 이런 커피들은 또 리저널이라고 해서 지역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후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고 계시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렇게까지만 적혀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리저널 커피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들을 모아서 수출하는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과테말라 SHB라고 한다면 지역 범위를 더 넘어선 거겠죠. 산지에서 해발고도 어느 이상이 되어진 커피들을 모아서 수출하는 경우가 될 거고,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라고 한다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가 되어졌지만 안티구아라는 지역에 한해서 그 커피들만 모아서 수출하는 경우가 과테말라, 안티구아, SHB 이렇게 되어지겠죠.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산지에 있는 커피들을 모아서 수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혹은 에티오피아 시다모라고 한다면 예가체프 지역에서 모아서 커피 수출, 시다모라는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들만 모아서 수출하는 경우가 이제 리저널 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역만 알게 되면 우리가 추적 가능한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페셜티 커피의 이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투명성과 이 추적 가능성.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커피 이름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 너무 많은데 제일 위쪽의 커피 이름이 가장 짧아서 뭔가 쉬워 보이는데 제일 위에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이름에는 99% 이상 가장 앞쪽에 커피 생산국의 이름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리저널의 개념을 같이 가지게 되죠. 편지 보낼 때 혹은 우리 주소 입력할 때랑 똑같은데, 뭐 대한민국, 지금 여기는 부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영도, 그리고 동네 나루로 160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커피의 이름에도 추적 가능하기 위해서는 풀 주소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콜롬비아라는 국가 이름, 그리고 퀸디오라는 지역의 이름이 따라서 오게 되어집니다. 콜롬비아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뭐 후일라, 나리뇨, 뭐 톨리마, 그리고 저희는 퀸디오 커피들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퀸디오라고 하면 대한민국 부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도구, 동네 나루로 이렇게 다 작은 주소가 붙는 것처럼 커피를 생산한 농장명이 기본적으로 많이 따라옵니다. 꼭 이 순서가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순서대로
적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건 있네요. 브라질 산토스, 브라질의 대표적인 항이 산토스인데 산토스 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어지면 그냥 산토스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건 이건 빼도 되겠다. 맞죠? 헷갈리겠다. 네. 대표적인 예가 또 예멘 모카가 있을 텐데 이걸 모카 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멘 모카 이렇게 항구의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부산은 부산항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커피를 좋아해서 산지 이름이 익숙해. 하지만 뭔가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그게 농장명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커피는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생산이 되어졌고 콜롬비아 안에서도 퀸디오라는 지역 그리고 퀸디오 안에 리바다비아라는 농장에서 재배된 커피이구나가 되어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커피에 대한 품종이 있게 됩니다. 티피카, 버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뭐 게이샤, 또 뭐 있지 품종이? 티피카, 버번, 게이샤, 뭐 파카마라, 뭐 카투라, 카투아이 뭐 등등등등이 있는데 계속 공통적으로 보일 거예요. 이거는 카스티오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품종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게 가공 방식입니다. 이 커피가 어떻게 가공이 되어졌는지. 가공 방식에는 보통 대표적인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워시드, 허니, 내추럴, 세미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퀸디오, 리바다비아, 카스티오, 워시드가 풀네임이 되어지는 건데 국가명, 지역명, 농장명, 품종명, 그리고 가공 방식까지 이렇게 적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뭐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후일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추적 가능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더 길게 적으려고 하면 프로듀서의 이름이 적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옳지 여러분들 안스타님 컨텐츠 보면은 뭐 퍼먼테이션, 발효, 에너로빅, 무산소, 카보닉 메스레이션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피 이름에 또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앞쪽에는 모두가 생산 국가의 이름, 퀸디오, 톨리마, 후일라 이런 것들은 지역의 이름, 에티오피아, 에가체프, 에티오피아, 시다모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뭔가 다 낯설어요. 리바다비아, 라 에스트렐라, 엘 리바노, 산타모니카, 구아카나스 뭔가 낯선 단어들인데 뭔가 풀네임, 이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장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품종명, 그리고 이제 가공 방식이 뭔가 아까 되게 달라졌는데 이 가공 방식을 언급하기 이전에 플랏 혹은 랏, 네임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파나마 엘리다 게이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올해도 소개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엘리다라는 농장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최고가를 갱신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 플레임을 보게 되면 파나마 엘리다 게이샤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판매하는 커피에서는 파나마 엘리다 아구아카테 게이샤, 파나마 엘리다 또레 게이샤가 붙게 돼요. 근데 엘리다가 농장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게이샤가 품종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농장명과 품종 사이에 하나가 더 붙어요. 아구아카테, 또레 이렇게 붙는 거죠. 이런 것들은 농장명이 아니라 플랏 혹은 랏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농장도 더 추적 가능하게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농장도 막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구역의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 이름 뭐고 여기 영도 로스터리 앤 커피바에는 여기 랩실 그리고 로스터실, 포장실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로스터리 앤 커피바인데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엘리다라는 농장 안에서도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구역에서 재배된 커피만을 판매를 하게 됐을 때는 엘리다 게이샤가 아니라 엘리다 아구아카테 게이샤, 엘리다 또레 게이샤 이렇게 플랏이라는 혹은 랏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이름이 또 붙게 되어져요. 그럼 더 길어지게 되겠죠. 품종명과 농장명 사이에 더 작은 구역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 농장의 구역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 방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는 그냥 워시드였어요. 워시드, 허니, 내추럴, 세미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 여기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락틱, 내추럴, 락틱, 워시드 뭐가 붙어서 내추럴, 뭐가 붙어서 허니, 뭐가 붙어서 허니 뭐가 붙어서 내추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안스타님의 컨텐츠에서 많이 만났던 퍼먼테이션, 발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거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에너로빅이라고만 되어져 있는 무산소 그거랑
뭐 내추럴이랑 뭐가 다르냐, 에너로빅이랑 워시드랑 뭐가 다르냐, 무산소는 다 내추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가공 방식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가공 방식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향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향미 프로파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생산국마다 커피 향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다르기도 하고 커피 품종마다 다른 향미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가공 방식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적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칸 베드라든지 파티오라든지 여기에 이제 건조되어질 때 드라이 과정 중에서 체리 채로 건조가 되어지는지, 껍질이 조금 벗겨진 상태에서 건조가 되어지는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말려지는지에 따라서 내추럴, 허니, 워시드라고 표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앞에 붙는 것 같은 경우에는 퍼먼테이션, 가공을 더 자세히 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가공 방식이라고 표기하기보다는 발효의 방식과 건조 방식 두 가지를 같이 적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워시드, 허니, 내추럴은 건조 방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에 적는 이제 에너로빅, 락틱, 카보닉 메서레이션, CM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발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산이 형성이 되어졌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뭐 락틱, 내추럴, 락틱, 워시드, 무산소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게 되면 카보닉 메서레이션, 내추럴, 카보닉 메서레이션, 워시드 이렇게 붙게 되어지겠죠. 뭐 CM을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추럴을 하는 게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벗겨서 할 수도 있고, CM 하기 전에 뭐 벗겨서 해도 뭐 워시드가 되어질 수도 있으니,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퓨즈드 커피, 가양 커피인데, 이런 것들도 민트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무산소 발효, 시나몬을 발효 과정 중에서 같이 넣어서 발효하는 과정, 만다린 집어넣어서 같이 무산소하는 발효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특이한 거는 럼베럴 에이즈드인데, 이거는 발효는 아니에요. 내추럴이 끝나고 럼베럴에 보관을 한 커피, 그런 것들도 여기 가공 방식에 포함이 되어져서 적히게 되어진다. 기본적으로 국가, 다음으로는 뭐 더 세분화해서 지역, 농장명, 품종, 그리고 가공 방식 순서대로 이제 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최근에는 농장을 다시 한 번 더 세분화해서 플랫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 그리고 가공 방식에서도 단순한 워시드, 내추럴 가공이 아니라 퍼먼테이션, 발효의 과정, 혹은 가공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 보관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이 순서대로 적힌다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국가, 지역, 농장, 품종, 가공이 커피 향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향미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패키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패키지에 풀네임이 막 적혀져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패키지는 디자인이 중요하니까. 과테말라 커피 산지 이름, 라 솔레다드 농장의 이름이에요. 옆으로 돌리게 되면 H1 품종, 그리고 워시드 가공 방식, 그리고 커피 노트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커피의 풀네임은 국가명 과테말라, 그리고 지역명 아카테낭고, 농장 이름 라솔레다드, 플랫 이름은 라스카사스, 품종 이름은 H1, 가공은 워시드, 이렇게 풀네임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나 너무 길어서 커피를 고를 때 네. 복잡하다. 어떤 것부터 영향이 가장 큰지, 그리고 이런 커피는 어떤 네. 향기가 날 수 있을지, 그거다라고 대략적으로 커피에서 고를 수 있는 팁 같은 거. 만약에 단순한 워시드 가공이다라고 한다면 품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향미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워시드 가공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품종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적혀져 있는 뭐 까스티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게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산소 발효라든지 이런 가향의 커피라고 한다면 커피 향미에는 사실 품종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가공이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미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공 방식 안에서는 품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무산소 발효, 가향이 되어진 커피, 어떠한 발효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향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가공 방식 그리고 발효 방식을 좀 더 많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에티오피아의 커피다, 브라질의 커피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커피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특징들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용 평준화가 됐어요. 그런 만큼 전체적으로 커피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게이샤라는 품종이 파나마,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코스타리카, 뭐 과테말라 어떤 나라에서도 게이샤 품종을 만날 수가 있고 다양한 품종, 특정한 산지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모호해진 것 같아요. 딱 먹어보고 이거는 뭐 과테말라야, 이거는 뭐 콜롬비아야 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졌고 대부분의 커피들이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산지도 영향을 미치고 지역도 향미에 영향을 미치고 농장도 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최근에 이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품종과 가공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가공 방식이라고 한다면 품종의 특징을 고려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들을 조금 초이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많이 만날 수 있는 무산소, 또 특정한 가공, 퍼먼테이션, 뭐 가향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품종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발효 가공 방식이 굉장히 커피 향미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특정한 가공 방식을 거친 커피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공 방식이 만들어내는 향미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내 커피를 고르시면 좀 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만 보고 듣고 하면 어렵고 공감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품종이 정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 가공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를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상품으로 구성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꼭 경험해보시면서 이 컨텐츠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맛보면 사람이 또 먹으면 더 익숙해지고 친숙해지잖아요. 먹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콜롬비아의 구종을 다 읽어보면서 맛을 보면 더 이상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에 갔을 때 그 이름을 읽는 방법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눈에 딱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이제 같이 먹어보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드시기 전에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